암이 잘 낫는 성격은 저는요, 환자들한테 종종 이런 걸 물어봐요. 이 암 때문에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? 암이 낫는 성격과 암이 낫지 않는 성격이 따로 있나요? 암이 잘 낫는 성격은 저는요, 환자들한테 종종 이런 걸 물어봐요. 이 암 때문에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? 농담 삼아서 한번 물어보거든요. 그럼 환자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. 나는 한 번도 내가 암 때문에 나빠질 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. 뭐 노력하겠다가 아니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 순리대로 치료를만 하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한다. 이분들이 저는 거의 대부분 이런 분들은 좋아진다고 봐요.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환자들은 좋아져요. 근데 그 다음은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일을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. 이것도 내가 노력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두 번째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, 저는 모르겠어요. 저는 어떨 때는 뭐 일이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어긋나고, 그래서 사실 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. 근데 뭔가 크게 그렇게 자신은 없습니다. 이게 세 번째. 그 다음에 네 번째는, 나는 뭘 해도 지금 된 일이 없어요. 아마 이것도 아마 다른 사람은 좋아져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자신이 이제 아예 없습니다. 저는 그냥 뭐 대충 포기하면서 살고 막 이게 치료 뭐 되겠습니까? 이런 분들이 네 번째예요. 근데 좋아지는 순서는 바로 그 순서대로 이 맨 앞에 했던 분들이 가장 좋고요. 그냥 맨 안 좋은 분들이 결과는 마지막에 한 분들의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. 근데 그 부분이 참 심리적인 영향에 끼치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나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오는 겁니다. 첫 번째 케이스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. 두 번째까지도 스트레스 별로 없습니다. 그러나 세 번째, 네 번째 분들한테는 스트레스가 쌓여요. 우리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교감신경이 막 항진이 돼요.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우리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.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때요? 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지 못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. 그건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. 그리고 여기서 플라시보 효과가 또 나와요. 플라시보 효과가 별로 없어요. 왜? 긍정적인 사람은 뭔가 치료법이 하나 있으면 이게 좋아질 거로 쪽으로 봐요. 근데 이게 세 번째, 네 번째 분들은 어떤 치료가 있으면은 항상 안 좋은 면을 봐요. 이게 치료 효과보다는 야, 이거 하면은 무슨 부작용이 나올까? 무슨 후유증이 나올까? 그 다음에 이걸로 하면 면역세포도 죽인다는 면역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? 안 좋은 쪽만 보니까 더 안 좋은. 이런 분들은 야, 이 약 쓴다니까는 뭐 원장님이 이 약은 좋대. 아주 효과가 이런 효과가 난대. 그리고 몇 프로의 효과가 있대. 이 사람은 항상 좋은 쪽만 봐요. 그 퍼센트를 가지고도 이런 우리 환자분들이 이래요. 예를 들어서 70%의 효과가 있다. 긍정적인 사람은 내가 70%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. 부정적인 사람은 안 좋아지는 나는 30%에 들어간다 생각을 해요. 그게 그렇게 쭉 갈려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 개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. 근데 타고난 성격인데 그게 쉽게 개조가 되겠습니까? 안 되죠.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? 이때 필요한 게 다른 데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. 심리치료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. 그래서 심리를 개조를 해봐야 돼. 근데 아마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 심리치료 해봐도 소용이 없더라. 뭐 명상을 해봤는데 소용이 없고, 뭐 여러 가지 방법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. 근데 사실 그래요. 이런 심리치료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.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쉽지가 않아요. 아는데 이게 있어요. 여러 번 반복을 하고 하다 보면은 세뇌가 돼요. 저는 심리치료를 내가 의식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세뇌의 효과라고 봐요. 똑같은 상황을 놔두고 계속 내가 얻고자 하는 생각을 계속 그 자리에다 주입을 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돼요. 사실 보면은 범죄에서도 보면 이렇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근데 그 세뇌를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벗어나지를 못해요. 그게 세뇌의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상의 구조상의 그 문제거든요. 그래서 우리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도 긍정적인 세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한 번 해가지고 인식이 안 되면 두 번 해보고,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해보고, 10번 해갖고 안 되면 뭐 11번 해야죠.
한 100번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바뀌어 있어요. 그런 분들을 저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. 그래서 심리치료는 저는 세뇌라고 생각을 해요. 내가 무조건 머릿속에서 이성적으로 계산을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걸 이성적으로 계산을 하려고 했을 때 심리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해봐도 안 되더라는 거거든요. 그걸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. 그냥 받아들이고 어느 순간에 반복을 하다 보면 내가 바뀌어 있어요. 그걸 기대하시는 게 저는 심리치료 효과라고 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, 그리고 보면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의 예우는 좋습니다. 암에 걸린 것 같은데 확인하기가 두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특히 제일 이제 이런 분들이 걱정을 하는 분들이 보면 증상으로 보면 갑자기 체중이 빠져요. 그 다음에 기력이 없어져요. 그 다음에 어디엔가 갑자기 통증이 나와요.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아니면은 어디엔가 무슨 뭐 갑자기 뭐 혹 같은 게 있는 이런 부분들이 느껴졌을 때 하는데, 사실은 검사를 받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죠.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검사를 바로 받지만 제가 안 받는 분들을 봤어요. 그래서 아니 요즘에 뭐 종합검진도 많고 뭐 간단하게 검사하는데 왜 안 받느냐, 그분들 답이 그래요. 내가 모르고 있을 때는 그래도 일상생활을 하는데, 내가 만약 해가지고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, 그때부터 자기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. 그래서 겁이 나서 내가 검사를 못 받는다. 사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. 근데 이걸 생각을 하셔야죠. 내가 그러는 사이에 만약에 정말 이게 암이었다면 내가 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있는 사이에 커질 수 있을 거고, 언젠가는 이게 만약에 암이면 나한테 드러나고 어떤 증상들이 더 나와서 내가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. 그리 됐을 때 지금 검사를 한 거하고 늦게 가서 검사를 해서 만약에 내가 어떤 골든타임을 놓쳤다, 그때는 엄청난 후회가 되겠죠. 지금 조금 불안하더라도 검사를 해서 지금이 치료하기로는 가장 빠른 시기단 말이에요. 그렇잖아요. 내가 이전에는 몰랐으니까 안 했을 거고, 지금 의심이 된다 그 말이에요. 그럼 만약에 지금 발견을 해갖고 치료를 하면은 이게 가장 빨리, 어떻게 그 환자한테 가장 조기 치료예요. 근데 조기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 말이 그잖아요. 기왕에 맞을 매는 빨리 맞는 게 좋다고. 암도 마찬가지예요. 어쨌든 맞을 매라면 빨리 맞고 그게 가장 조기 치료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검사는 받는 게 낫고, 또 검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암이 아니다는 소견이 나왔을 때는 불안감이 더 없어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빨리 검사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.